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과 모레 자정으로 예정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상하원 청문회를 앞두고 연준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전망, 그리고 이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과 실행 결과에 대한 정보를 담은 단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의회에 현재 미리 제출된 상태인데요. 여기에서는 12월과 2월의 긴축 속도 조절이 인플레이션 2% 목표 도달엔 충분하고 적절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채금리 하방 압력까지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파월의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도 계속해서 미 연준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이보다 더 중요한 그 무언가를 함께 대비해야 될까요? 오늘도 거시경제의 흐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월요일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지킴이 선견 선생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조삼모사죠. 지금 시장은 어떤 뉴스, 어떤 발언들에 의해서 하루는 내리고 하루는 오르고요. 등락폭이 일단은 좁은 상태에서 굉장히 어지러운 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시경제학적인 그런 여러분들 제가 금리 사이클과 경기 사이클 지금 수개월 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죠. 그것만 머리에 넣어 두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상황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일희일비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거실 경제적인 움직임 함께 파악하고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고 방송 이후에도 더 참여하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선견 2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고요. 보다 더 정확하고 쉬운 방법으로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글로벌 핫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7일과 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가운데 더 많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은행 BOJ의 금융정책 변경이 3월 회의가 아닌 새로운 지도부가 이끄는 이후 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전망했습니다. 또한 YCC 정책 대상의 국채가 10년 만기에서 5년 만기로 변경되고 그 시기는 올해 2분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5년물 이상의 장기물 국채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어 미국의 달러와 패권에 맞서려고 시도하고 있건만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글로벌 핫 이슈 한번 체크해봤고요.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나씩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견 마스터님, 먼저 함께 첫 번째 이슈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현재 지금 이런 전망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발표가 있죠.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해외 선물 시장을 좀 대처하면서 어떤 포지션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첫 번째 이슈가 일단은 파월이 의회 증언을 할 거고요. 매파
매파 발언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요거는 가능성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 항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경기 사이클에서 2번 구조로 지금 들어가 있죠. 2023년에는 2번 구조로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가 소비와 소비의 하락, 그리고 물가의 하락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2023년에는 나와야 될 상황이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 카드는 1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썼단 말이에요. 0.25에서 4.75까지 약 한 20배 정도 지금 쓰고 있고, 이번 달 3월 22일에도 FOMC가 있죠. 0.25에서 한 0.5 정도 일단은 오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뭡니까? 20배, 1년 동안 20배의 금리 인상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정상적인 사이클이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해고, 실업, 그러니까 실업률의 상승, 이런 게 지금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깨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번 주 이제 주요 일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파월의 의회 증언도 굉장히 핫 이슈고, 자, 매달 첫 번째 주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노동지표 데이입니다. 그렇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굉장히 노동지표, 중요한 노동지표, 구인이직 보고서 있고요. 목요일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요. 금요일날 정말 골드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농, 실업률 지표 일단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노동시장이 깨져야지만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는데, 노동시장이 지금 안 깨지니까 페드의 카드는 단 한 개밖에 없다. 금리 인상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노동시장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0.25든 0.5든 페드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슈에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 건데, 6%대까지 일단은 최종 금리죠. 예, 금리의 상단이 6%대까지 일단 갈 것이라는 이런 예측. 5.5에서 5.75는 지금 거의 확정적이고요. 5.5에서 5.75에서 0.25만 더하면 6%입니다. 여러분 6%. 예, 6%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 달에 일단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금리는 6%대까지 일단 치솟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회에서 일단은 더 많은 금리 인상을 언급하리라는 게 일단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자, 지금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점도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뭡니까? 5.5 정도가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지금 소위 얘기해서 좀 쿨다운 시킬 필요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자, 페드의 카드는 단 한 가지고, 제가 사실은 어저께 주말 특강을 10시에 했거든요. 밤 10시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예전에 강연했던 것들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미국의 부채, 국가 부채 때문에 2022년, 2023년 금리 인상을 하되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일단 예측을 그렇게 2022년 말에 했었는데, 그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왜냐? 파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페드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스탠스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 국가 부채가 굉장히 높고 금리가 오르면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한 해 700조 이상 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냥 금리 인상하겠다, 인플레이션 잡겠다, 이겁니다. 딱 이거예요. 다른 것들은 파월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여러분 포인트를 여기다 잡으셔야 돼요. 의회 증언이기 때문에 파월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어떤 연설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청문회고 증언입니다. 자, 그래서 페드 입장을 그대로 표현을 할 건데, 자, 여기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안 나오든지 간에 사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페드의 카드는 금리 인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0.25든 0.5든 0.75든 상관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2023년에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파월 의회 증언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연준의 카드는 금리 인상 하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한번 두 번째 이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12월에 일본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나스닥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선물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BOJ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 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좀 선물 시장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조정은 아니고 여기 그 뉴스에 보시다시피 YCC를 조정을 하는 건데요. 일드 커브 곡선,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입니다. 채권의 수익률 곡선에 일본은 상한선이 있거든요.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요. 하한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0.25% 올렸는데 이 국채금리를 0.25% 상한선을 잡는 게 1응 우리 기준금리를 0.25% 위로 잡는 거하고 비슷한 이런 효과가 나타나죠. 제가 한 달 전인가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복귀 한번 다시 해보시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타이틀에서 일단 여기 위에다 적어놨는데요. 이건 이제 타이틀은 제가 항상 하고 있는데 역시 일본이다. 역시 일본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나라다. 사실은 가깝고도 굉장히 먼 나라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는 가까울지 몰라도 이 정서적, 문화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동양과는 굉장히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3, 4%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6%대, 미국의 9%대에 비한다라고 하면 반절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 일본의 어떤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3, 4%도 굉장히 0%, 1%였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여기에서 어떤 흑기사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딱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구로다 라인을 구축한 구로다 총재입니다. 지금 차기 총재도 사실은 뭡니까? 이 일드 커브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을 그냥 추구하는 겁니다. 그냥 이 상태로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어떤 채권 시장의 교란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가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드렸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주말특강 전이나 목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뉴스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타이틀 보시면 돼요. 역시 변화보다는 안정을 그냥 추구했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시기에 일단은 뭐예요? 그 YCC, 그러니까 일드 커브 곡선을 위로 올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하고 엇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기는 하는데 이걸 언제 하는 겁니까? 2분기 때 한다는 얘기예요. 2분기 때. 예, 2분기 때 합니다. 자,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어때요? 지금 엄청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발빠르게. 그런데도 일본은 역시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료 잠깐 내리고 제가 차트를 잠깐 볼까요? 네, 자료 차트 잠깐 내리고 자세하게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N으로 일단은 바꾸고요. 네. N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N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여러분. 금리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두 가지만 알아라. 금리는 뭡니까? 화폐 가치. 그리고 국채는 뭡니까? 국가의 신용도다. 자, YCC를 지금 상향시킵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는 그 효과가 나기 때문에 자, 엔화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을 해야 돼요. 근데 차기 총재를 발표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봉입니다, 여러분. 일봉 차트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YCC 상단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그럼 화폐의 가치,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야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가 어떻게 돼?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음봉 도치입니다, 오늘. 그렇죠? 음봉 도치예요. 음봉입니다, 음봉.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시장은 금리 인상을 해서 빨리 경제가 회복이 되기를, 경제 회복기로 들어가기를 지금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데 지금 일본은 그렇지 않고 그런 소리를 이제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 그냥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안정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뭐 겉보기에는 안정일지 몰라도 엔화의 가치는 달러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 포지션,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포지션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은 엔화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 유효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슈와 함께 엔화 포지션까지 잡아주셨는데요. 당분간은 매도 포지션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세 번째 이슈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가 미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달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달러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러한 시도 자체가 시장 상황에 좀 어떠한 영향이 더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영향은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전혀? 하고, 자, 두 가지를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자료 잠깐 보시면 이 빨간 박스 좀 보겠습니다. 한 통화가 신뢰를 쌓아 무역에서 널리 사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렇죠? 최근 수십 년 동안, 1980년대입니다, 이게. 1980년대부터 달러화는 세계 무역의 96%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는 뭐예요? 22년 상반기 기준 2%를 차지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요. 한 가지 히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달러 기축 통화에 지금 도전을 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폴 볼커의 70년대, 80년대 금리 정책을 설명을 드리면서, 자, 70년대, 80년대와 지금 현재, 70년대, 80년대 폴 볼커와 지금 현재 2022년, 2023년의 파월은 엇비슷하다. 파월이 폴 볼커의 어떤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폴 볼커는, 전 의장이죠. 폴 볼커는 1970년대, 80년대 지금보다 훨씬 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페드 의장이죠.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통화 정책, 페드의 통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됐는지가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경기 사이클을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을 하고 1번입니다. 침체가 오고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3번. 회복기가 오는 거예요. 폴 볼커는 1번과 2번을 굉장히 강력하게 잡았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 중후반 이후에 미국은 어떻게 돼요?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벽을 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벽을 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교훈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교훈이냐? 경제는요, 어쩔 수 없이 정치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요. 정치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네, 정치가 경제를 말아먹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정치가 경제를 말아먹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의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된다라는 것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다 서포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외 핫 이슈 하나씩 점검해 봤는데요. 이 이슈들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점검해보고 싶다.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방송 중에 들어올 수 있는 노란 톡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참여 방법 받아볼 수 있고요. 더욱더 간단하게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더욱더 빠르게 함께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선견 마스터님의 전략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바로 우리 마스터님들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를 공개해 드릴 건데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한 선견 마스터의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네, 선견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입니다. 1월 한 달간의 매매 일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1월 1일부터 1월 16일의 매매 일지 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입니다. 네, 먼저 14.3% 수익률 상승하며 총 751틱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홍콩 항생입니다. 32% 수익률이 나면서 2,600틱의 수익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1월 23일부터 1월 27일, 1월 말일에 해외 선물 매매 일지입니다. 처음엔 나스닥이 마이너스 500틱의 손실이 났지만 결국에는 다시 포지션을 재점검해 주시면서 8.3%의 상승률을 올리며 900틱의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이로써 총 1월 한 달 동안 누적 수익률 50% 수익률 기록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선견 마스터의 매매 일지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마스터, 그렇다면 먼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항생 지수부터 전력 한번 보고 싶은데요.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좀 매매를 하셨을까요? 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 주종목이고요. 네, 주종목이고 오전 시간에 짧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2021년 8월부터 우리 서경 신세계 리턴즈에 지금 출연을 하면서 항생을 굉장히 꼼꼼하게 좀 짚어드렸었는데 최근에는 많이는 제가 못 짚어드렸습니다. 워낙 항생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일단은 차트를 일단 보시면서 전략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시죠. 자, 월봉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이 중요한데요. 자, 2021년부터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던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무슨 자리냐면, 자, 보세요. 2022년 10월 달입니다. 14,615포인트 저가를 찍었죠? 여기 저가 보이시죠? 저가를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상태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 뭐냐면 어차피 세 지지선이 있다. 첫 번째, 2021년, 그리고 2016년입니다. 그리고 2011년입니다, 여러분. 2011년에 이 포인트까지 전부 다 깨버렸습니다. 자, 이때 히스토리를 일단 조금 아셔야 되는데, 자,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중국이 힘들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자, 시진핑의 3기 집권입니다. 시진핑의 3기 집권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썼습니다. 모든 공급망을 다 다운시켜 버렸죠. 여기에서.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어떤 전략을 썼나요? 두 가지 중국의 실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진핑의 3기 집권 독재 정권을 위한 뭡니까? 연임. 3기 연임을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썼고요. 두 번째는 중국 경제공작 회의, 중국 경제공작 회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뭡니까? 알리바바 죽이기, 텐센트 죽이기를 하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서 이거 11년 전 가격입니다. 2011년 전 가격을 깰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작년 10월에 일단은 깼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일단은 중요한데, 자, 보세요. 시진핑의 3기 연임을 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3기 연임이 됐습니다. 3기 연임이 11월 달에 딱 됐어요. 그러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여기에서 굉장히 강력한 어떻게 됩니까? V자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V자 반등이 나오게 되죠. 자,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고점 일단 돌파는 했지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일단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여기에서 매매 전략은 바로 이거죠. 자, 제로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 공급망이 전부 다 이제 갇혀 있었잖아요. 이게 풀릴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성장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다. 그럼 뭡니까?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입니다. 2023년 1월 요 자리거든요. 자, 조금 크게 해드릴게요. 네. 2023년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5일선 기법, 21선 기법, 그리고 수렴과 발상 기법 있죠? 자, 오늘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영상 제가 좀 제공을 해드릴 건데 무료입니다. 예, 무료로 일단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어떻게 해서 항생이 2,600틱에
그런 수익이 났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여기입니다. 21선 기법으로 해서 여기에서 일단은 들어갔죠. 여기에서 자, 연필로 조금 그어 드릴게요. 연필이 어딨니?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들어가서 거의 고점까지 전부 다 먹었습니다. 예, 거의 고점까지 수익을 일단은 2,600틱 정도 일단 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단타도 하고 수익 매매도 합니다. 수익 매매도 하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 대한 스윙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입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오전에 무료 영상입니다. 누구나가 다 보실 수 있는 무료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아주 나이스하게 잘 청산했습니다. 네, 항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정말 나이스하게 무려 2,600틱의 수익이 난 항생 함께 리뷰해 봤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공부 방법,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함께 하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부와 리뷰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샵 008 2번으로 선견 2글자 보내주시거나 더욱더 빠르게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스터님, 저는 좀 다음 질문도 해드리고 싶은데요. 홍콩 항생지수 역시 높은 수익률 보였지만 골드 역시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매매했는지 궁금한데요. 골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제 기법들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 기법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한 5개 내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 맞는 그런 기법들을 여러분들도 배우셔서 그걸 항상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공부는 반복입니다, 여러분.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닌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골드 진입 자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2023년 1월입니다. 1월 달에 골드 진입 자리 차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 딱 진입 자리 보이실 거예요. 어디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왜 진입 자리죠? 5일선 기법이죠? 네. 일봉상 5일선입니다. 5일선을 막고 위로 가는 양봉입니다. 양봉에 종가 진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골드 진입해서 위에까지 또 한번 수익을 크게 내는 이런 모습 제가 일단은 보여드렸고요. 자, 급등을 하는 것은 5일선을 타고 가고요, 여러분. 잔잔히 흘러가는 것은 여러분 21선을 타고 갑니다. 차트 잠깐만 좀 내리도록 할게요. 차트 잠깐만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제가 조금 크게 다시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큰 화면으로 우리 네네. 골드 리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다시 띄우겠습니다. 네. 차트를 쭉 보시면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 이후에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이렇게 했었고요. 자,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쭉 21선을 타고 여기서부터 갔죠? 자, 여기서부터 2022년 11월부터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11월부터 초록색입니다. 21선을 타고 쭉 가는 모습을 일단은 보였어요.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길고 잔잔하게 가면 21선을 타고 가고요. 해외 선물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급락. 굉장히 힘이 좋게 간다라고 하면 5일선을 타고 갑니다. 5일선을 타고 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은 자,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갔느냐? 5일선 기법이 들어갔습니다. 5일선을 막고 생성되는 양봉의 종가에 그냥 진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냥 진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여기에 진입을 해서 골드 굉장히 좋은 아주 나이스한 그런 청산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오늘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노란톡방 오늘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전에 바로 이 일봉 수익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이스하게 높은 수익률 기록한 골드의 매매 비법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방송 시간 내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내일 오전이 되자마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비법서, 전략서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상까지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보내주셔야지 참여 방법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모든 전략과 방법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스터, 또 지금 한 개가 더 있습니다. 1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매매인데요.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쓰여졌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일주일 안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500틱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바로 역전을 해서 플러스 900틱의 이 수익을 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그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나스닥은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네, 사실 설명해 여기에 그 화면에 지금 플러스 900틱으로 돼 있죠? 네. 플러스 900틱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간에는 2600틱까지 갔습니다. 아, 정말요? 예, 실시간 2600틱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기현상이 조금 발생을 했는데 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11월 중순부터 계속 힌트를 드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일단은 제가 일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모든 제 그 차트 뷰 그리고 기법의 총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 생각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거 생각나셔야 돼요. 자, 제가 11월 중순부터 11월 초입니다. 11월 초부터 차트를 하나 좀 그려드렸습니다. 자, 요거 하나 그려드렸고요. 다시 한번 뭐를 그려드렸느냐. 자, 이거를 하나 그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네요.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나스닥 최하 하점입니다. 10484죠? 10484예요. 10484와 전저점이었어요. 10635 정도 되거든요. 이 두 점을 깨지 않고 반등해서 1차 라인은 13,000 라인, 2차 라인은 14,000 라인까지 일단은 V자 반등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 차트를 제가 11월 초부터 11월 초에 여러분들 석영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1월 중순부터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이 차트를 다 뿌려드렸습니다. 무료로. 이 예상 차트를 제가 다 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두 가지의 지지를 하는지 일단은 첫 번째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지지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죠? 정확하게 여기에서 두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에서 반등을 줬죠. 자, 여기에서 반등을 줬어요. 그럼 진입 타점은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될까? 자, 수렴과 발산입니다, 여러분.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렴과 발산. 항상 어떤 가격은 한 점에서 수렴을 하고 그 점에서 폭발을 한다. 위든 아래든 상관없다. 왜? 우리는 해외 선물이니까. 위로 가면 매수 포지션을 타면 되고요. 밑으로 가면 매도 포지션을 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 나오는 수렴 구간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다 지우고 좀 더 크게 해드릴게요. 자,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작아집니까? 자, 크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반등을 줘서 위로 올라갈 거란 얘기죠. 자, 위로 쭉 올라갈 거랍니다.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그럼 진입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자, 수렴과 발산 제 기법에 의한 진입 타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 봉, 혹은 골든 크로스가 나온 그 봉의 다음 봉 종가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에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입니다. 1700T까지 일단은 갔다가 900T에 그냥 청산을 하고 마는 1700T까지 너무 조금 욕심을 낸 것 같기는 한데 굉장한 수익률을 지금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월 달 일단은 혹시 자료화면 다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네, 1월 달에 굉장히 큰 수익률 지금 일단 보여주고 있고 2월 달에서 3월 달입니다. 2월 달에서 3월 달까지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 홀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시 한번 골드가 정리되는 대로 2월 달에서 3월 달 매매일지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선견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를 보여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정말 드라마틱한 모습 보여줬고요. 우리 전략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모두 다 받아갈 수 있고 공부해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들어올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 선견 두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이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전략 영상까지 내일 오전이 되자마자 바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 우리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있어요. 이제 곧 유럽장 개장에 맞춰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짚어주실 만한 상품이 좀 있나 궁금하거든요. 유럽장 하면 일단은 이제 유로를 하시는 게 네. 가장 정석이죠. 유로 잠깐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유로 잠깐 보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만 일단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매수냐 매도냐 어떻게 제가 판단을 하라고요? 미국의 금리를 일단은 봐라. 그렇죠? 자, 미국의 금리와 유럽의 금리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금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화폐 가치다. 금리 인상이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금리 인하가 되고 상대적으로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유로의 가치도 내려간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보세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한다. 자, 그런데 우리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리가르드 총재가 또 연설을 일단 하기는 하거든요. 뭐 금리 인상에 관한 건 아닙니다만 어떤 발언을 할지 그것도 일단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공격적으로 계속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패러티가 지금 유지는 되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유로는 다시 패러티를 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추이를 보시면서 유로 대응을 하셔라. 이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유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단타성 위주로 들어가지 마시고 스윙 전략으로 일단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진입 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차트 길게 좀 보겠습니다. 진입 타점을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그렇죠? 밑으로 떨어지는 거에 일단은 배팅을 하셔야 돼요. 왜? 미국과 유럽의 금리 스프레드는 지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럼 달러는 크게 되고 어떻게 되죠? 유로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매도 포지션 타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그 포지션의 진입 타점은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잡아라. 자, 이제 나오나요? 오케이. 자, 데드 크로스 나올 때. 그렇죠? 여기 쭉 보시면 5일선이 21선 밑으로 가는 데드 크로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요. 2년 넘게. 이 데드 크로스 나올 때 진입 타점을 정하셔서 매도 포지션을 가시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죠. 지금 쭉 보면 여기 데드 크로스 또 나오면서 진입 포인트 여기 또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진입 포인트는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5일선이 21선을 타는 골든 크로스가 한번 나올 것이고, 다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이 지금 FOMC가 3월 22일 날 있거든요. 그럼 그 전후 기점으로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때 매도 타점 잡아서 들어가셔라 라고 일단 기술적으로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유럽 시장에 맞춰서 유로 상품까지 정확한 전략 살펴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선견 마스터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미국 시장 개장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네, 현재 시각 11시 30분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주요 시세 파동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 전에 프리장에서 저점을 형성하고요. 10시 43분경에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고점 형성한 이후에 횡보장 이어주다가 개장 직후에 장대 양봉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5일 시장, 프리 시장에서 지금 상승과 하락 반복되면서 뚜렷한 방향성 보여주지 않다가 23지 01분을 기점으로 저점 형성하고 지금 꾸준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준으로는 배럴당 79.19달러 선에서 거래되면서 약보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도 뚜렷한 방향성 나오진 않고 있지만 10시 42분경에 저점 형성하고 나서 현재 개장과 함께 상대 양봉과 함께 고점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온스당 1858.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유로 개장 파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과 하방 압력 뚜렷하게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는 방향성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 11시 24분경에 고점 형성하고 개장과 동시에 하락하는 방향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파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증시 개장과 함께 주요 상품별 개장 파동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하나씩 우리 마스터와 함께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균 마스터님. 먼저 우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트레이딩 전략 오늘 세워봐야 될까요? 네, 잠시만요. 제가 네. 일단은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가 지금 378이고 네. 오늘 11시가 378이고요. 고점은 일단은 좀 넘었습니다. 제가 차트를 조금 고점은 일단은 조금 넘었는데 이 고점이 오늘의 고점이 될 것이냐 그걸 일단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쌍봉이죠. 여러분들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쌍봉입니다. 지금 쌍봉이고 378에서 382 4포인트 일단은 조금 넘었습니다. 4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틱수로 따지면 16틱 정도. 나스닥은 굉장히 빠른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살짝 밀리면은 뭐 한 16틱, 20틱 정도는 밀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요거를 쌍봉이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이 382 라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그어드리는 378 라인 여기 보이시죠? 여기 플러스 오늘 고점 382 라인입니다. 여기를 지지를 받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 지지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쌍봉에서 지지 못 받고 내리면 자, 지금 올라갔죠? 올라가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요거 지지 받으면 위로 지금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 12,295 라인 요거는 일단은 지워버리시고 자, 지금 보이세요? 쭉쭉 뻗고 있죠? 그렇죠? 두 가지 선, 제가 그어드린 두 가지 선을 지지를 받으니까 쭉쭉 뻗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제가 보는 건 3분봉이기 때문에 3분봉 기준으로 두 가지 라인 378 라인과 382 라인 일단 요거를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위룸까지 일단은 열려 있습니다. 자, 위룸까지 일단 열려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러분 중요하신 게 그거죠. 매도 들어갈 건지 매수 들어갈 건지. 그렇죠. 지금 딱 보시면 어떠세요? 매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겠죠? 그래서 매수 전략 일단은 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매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 위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지금 똑같은 라인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보이나요? 이 룸까지 일단은 보이죠? 이 룸까지. 제가 굳이 이제 좀 따져 드리자면 12,790까지. 예, 12,790까지 일단 조금 봐드릴게요. 요 정도 룸이 일단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수요일까지는요 굉장히 많이 흔들 겁니다. 예, 어차피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기술적으로는 이 정도 룸이 보이는 건 맞는데 이것을 뭡니까? 계속적으로 막 치고 올라간다. 그런 생각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가는 장입니다. 그래서 손절 꼭 거시고 안전하게 일단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직후에 우리 선경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재 나스닥 매수 전략 쌍봉 끼워주고 있고 12,378선과 12,372선의 두 가지 선 지지선 보여주면서 지금 3분봉 기준으로 봤습니다. 저 12,790까지는 지금 상승 가능하다고 매수 포지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더욱더 자세한 전략, 교육까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 전략 꼼꼼하게 지지선과 함께 들어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마스터. 우리가 오프닝 때 저희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중요한 증시 일정이 남아있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일장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이 있는지 우리 마스터와 함께 좀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매달 첫 번째 주가 노동지표 데이, 노동지표 위크입니다. 자, 이번 주 일정 일단은 자료 통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수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ADP 비농지표가 일단은 발표가 나요. 물론 금요일 날 발표되는 비농지표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미약한 거는 맞지만 그래도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체크하시고요.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12시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겁니다. 12시에 뭐가 있냐면 일단은 구인이직 보고서, 이게 메인이죠. 항상 있는 메인. 구인이직 보고서는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 그리고 고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일단 보여주는 지표인데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지금 엉클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느냐가 관건. 자, 두 번째, 파월 증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엄청나게 좀 클 겁니다. 항상 안전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 뭐예요? 지금 시장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요. 별다른 이슈가 없고 지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수요일부터 지표가 지금 있잖아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매매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매매는요, 여러분,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파동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캔들이 움직이고 이평선이 움직여야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런 이슈가 없어요. 그 지표도 없습니다. 오늘도 지표 없습니다, 여러분. 예. 지표가 하루에 20-30개 나오기는 하는데 다 중요 지표 아닙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는 그 지표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목요일날 또 뭐 있습니까? 우리 노동위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것도 있고요. 금요일날 굉장히 핫하죠. 비농지표, 실업률, 평균임금. 여기에서도 정말 500틱, 1000틱씩 날아다니는 이런 굉장히 좋은 장세가 나타날 겁니다. 이번 주는 매매에 집중하시면서 큰 수익 올리실 수 있는 기회니까 손절 잘 걸고 매매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일정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요? 네, 제가 2022년 말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시장을 크게 거시경제학적으로 일단은 보시면 이 모든 사항들이 여러분들 뭡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이해가 되고 내가 알면 대처가 됩니다. 흔들림 전혀 없이 시장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2023년부터는 대박의 한 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대박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넉넉히 있다고 해서 나한테 행운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나한테 기회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공부하셔야 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스터디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QR코드 키셔서 용기 내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이드 다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네, 우린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스터님께서 중요한 일정이 특히나 수요일부터 몰려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기회도 대박도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하면서 공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선경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더욱더 간단하게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내일 매매 기법 영상도 받아보시고 함께 매매 전략 공부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방송에서 언급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 같이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